오늘의 판읽기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따끈따끈한 뉴스들, 그리고 어디서도 듣기 힘든 그 법조계, 특히 헌재 내부의 그런 내밀한 얘기들을 제가 전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하고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꺼낼 얘기는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일정이 정말 전격적으로 잡혔더라고요. 어제 그 일정 통지가 온 게 저희한테 문자 메시지가 온 게 이제 오후 3시 44분이에요. 그때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가 와서 보니까는 한덕수 총리 심판 선고를 24일 월요일 날 한다. 10시에, 그것도 아침 10시에 그렇게 딱 왔더라고요. 이게 정말 전격적인 게 왜 하도 이 사건 간단한 사건인데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시 선고한다. 내지는 뭐 나중에 선고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24일 오전 10시. 그래서 24일 오전 10시 이 날짜가 가진 함의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시기하고 방향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함의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 좀 이따 해설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러면은 한덕수 사건에서 과연 윤석열 탄핵 심판의 예고편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탄핵 의결 정족수가 적법한지,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200명인지 아니면은 151명인지,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은 왜 앞서 한덕수 총리 그 탄핵 가결될 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151명이 맞다. 일반 탄핵하고 마찬가지로 과반수면 된다. 제적 과반수면 된다. 그래서 192명으로 그냥 가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헌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헌재 내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펴낸 그 헌재 주석서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주석서에 따르면은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대행되는 공직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따라야 된다. 그 교과서에 따르면은 151명이 아니라 200명이 맞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어도 지금 일반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됐고,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이 헌법에 따라서 지금 모든 국정을 통할하는 모든 부처의 이 업무 보고를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을 뭐 일반 검사나 판사 파면하듯이 똑같이 151명 이상으로 파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석상으로도 200명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재 교과서도 이제 그걸 명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 점이 다 터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151명이 아니고 200명이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소추 의결한 게 어떻게 돼요? 그게 완전히 그냥 부적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구에서부터 문턱을 못 넘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헌재는 각하, 아주 간단하게 심판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헌재로서도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에 뭐 서류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아예 안 받아버리면은 이 서류에 써 있는 주장을 들어줄지 말지 이거 심리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헌재로서도 쉬운 선택이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왜냐? 이게 151명이 맞다. 그러니까 너네 일단 탄핵소추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 사태가 왔을 경우에 또 151명 이상으로 또 날려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가 헌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200명 이상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하를 해주는 게 헌법적으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그건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재판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극비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게 그냥 일반인들의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고
이게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헌재가 가장 깔끔하게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각하다. 근데 각하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조금 문제될 수가 있어요. 조금 이 문제가 꼬일 수가 있죠. 만약에 한덕수 탄핵소추가 무효다. 그러면은 뭐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겠어요. 최상목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임명. 이것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이 한 행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잖아요. 3명 중에서 마은혁 빼고 정계선 조한창 임명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잘못하면은 각하설이 꼬일 수 있는 구석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헌재재판관 임명한 것도 지금 이거 판결하는 사람들의 임명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각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그렇지는 않다. 왜? 사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법률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그 법률이 적용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되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각하를 하더라도 그 간에 이루어졌던 행위들, 뭐 이를테면 최상목 대행의 임명이라든지 그가 한 행위들,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말 수많은 서류들의 결재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극적으로 무효로 한다면 이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강국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부담 없이 각하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턱을 못 넘고 각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쟁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각하를 안 하고 151명이 맞다. 탄핵소추는 적법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탄핵소추 사유가 뭔지 보실게요. 저는 진짜 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민주당이 얼마나 탄핵을 남발을 해왔는지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겁방용 탄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가지나 돼요. 거의 영끌 탄핵 사유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묵인 방조했다. 아니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 공소장에도 등장을 잘 안 합니다. 왜냐? 이 계엄 선포 모의 자체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그냥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회의 가가지고 뭐 이거를 승인을 하냐 마냐 지금 그 과정에만 관여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 행위에 공모 무인 방조했다. 뭐 이거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크겠죠. 왜 우리가 지금 윤석열 탄핵하려고 헌법재판관 지금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그거 임명 안 해줘. 그것 때문에 한덕수 탄핵 소추하는 거 아닙니까?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그때는 그러니까는 거부한 대상이 3명 다 거부를 했었습니다.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국회 선출 3명에 대해서 이거는 국회 합의가 없다. 전 국회 합의가 없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관례나 그동안의 헌법 해석에 따르면은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여야 합의 1명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올렸어요? 자기네들 다수당이라고 민주당 2명에다가 국힘은 1명만 지금 허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합의에 따른 선출이 아니다라고 해서 임명을 안 했는데 그걸 갖다 탄핵 사유로 올린 겁니다. 세 번째,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아니 내란 상설 특검이라는 게 지금 상설 특검이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시점엔 더욱 그렇고 그때 시점만 해도 이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다 돼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없었고 또 이 특검법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걸리는 거는 다 수사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거 특검 임명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탄핵 사유로 걸은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임명 거부했다. 이것도 탄핵 사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걸면 걸리게 돼 있는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인데 그것도 탄핵 사유로 넣었고 5번째, 이것도 기가 막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 왜 계엄 이후에 이제 대통령 첫 그렇게 면담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그때 처음에는 이제 임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른바 한한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대표하고 국정 운영을 시도하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탄핵소추 사유로 거른 것입니다. 제가 진짜 입 아프게 읊어드렸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너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영끌 탄핵 사유, 그리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내란몰이를 해서 공직자들을 갖다가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하의 문턱 있잖아요. 151명이냐 200명이냐 그 문턱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이 사유를 하나하나 심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가장 의미 있는 거는, 민주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사유도 있잖아요. 이게 과연 탄핵 사유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냐면은, 왜 헌재가 얼마 전에 그 마은혁 임명 안 한 건을 두고 최상목하고 국회하고 권한쟁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상목 대대행이 3명 중에서 2명 임명하면서 마은혁 임명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거는 국회 선출권 침해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이거 권한 침해 맞다라고 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릴 수가 있어요. 한덕수도 탄핵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서 최상목 판결에서 전원일치로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위헌이라고 했네. 그러면은 당신이 3명 임명 안 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위헌 아니야? 그럼 파면해야겠네.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말 이 권한 대행으로서의 또 하나의 헌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역대 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리가 의석수 많으니까 3명 중에 2명 할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숙려를 거쳐서 임명을 안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임명 안 했으니까 탄핵 사유로 한다? 이거는 사실 정말 이런 이유로 탄핵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헌법재판소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결정이 나올 리는 없다고 보고, 순전히 이런 사유로 한 대행이 탄핵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는 희망 회로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사유로 탄핵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왜 지난번에 우리가 충격의 4대4 결정을 봤잖아요. 이진숙 사건에서 지금 직무집행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탄핵소추한 거를 갖다가 무려 4대4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덕수 사건에서도 혹시나 지금 마은혁 임명 안 한 거를 탄핵 사유로 인정해서 파면해야 된다는 의견이 혹시나라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일단 한덕수 총리 날짜가 잡혀버리니까는 경우의 수가 4가지로 지금 잡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겹치는 쟁점들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일단 재판관 임명 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있죠. 국무회의 성립을 했는지, 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이 부분은 이제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내란에 동조 가담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 판단이 내려간다면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만약에 이 계엄 선포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든 참여해서 어떤 발언을 했든 그거는 이하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2단계에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면서 헌재가 2단계까지 판단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여요. 왜냐? 이거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헌재로서도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안 하거나
최소화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조금 주목되는 포인트가 그런 부분도 있죠.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왜 애초에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 내란 범죄 한 총리가 공모했다.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쓴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준비기일에서 우리 이거 형법적으로는 다투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누구랑 똑같냐? 윤 대통령의 그 내란죄 철회 논란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이 지금 24일 선고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다른 사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게 말이 돼?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사유들이라서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고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 정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덕수 총리 날짜가 이렇게 먼저 잡히니까는 경우의 수로 따져질 수 있는 게 총 4개 정도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도 아니고 산수. 뭐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4가지로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 심판이 안 되니까 지금 한덕수 먼저 윤석열 나중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총 4개입니다. 한덕수 복귀, 윤석열 복귀.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덕수 복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러니까 헌재가 한덕수 대행을 복귀를 시켜놔서 일종의 국정 안정에는 뭐 토재를 다져놨으니까 윤석열을 파면한다. 뭐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은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바라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3번, 4번은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론적으로 따져본다면은 한덕수 파면하고 윤석열 복귀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고 또 이거는 정말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한덕수와 윤석열을 다 파면한다. 이거는 정말 이런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헌재 존립 근거가 의심스러운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윤석열 동시 선고가 일단 물 건너간 이상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 4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아마 1번이 될 것이다. 그게 되겠죠.